수강생 여러분, 이번 환경성 검토서 작성 실무 과정을 진행을 맡은 강사 행정사 박연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전국의 많은 행정사님들과 실무자들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현재 충남 천안에서 여미 환경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장 등록, 제조업 승인, 그리고 대기나 수질 같은 환경 인허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현업에 계신 행정사님들을 만나보면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십니다. 행정사 자격을 따서 개업을 했는데 매번 단순한 서류 대행만 하려니 수익성에 한계가 온다. 뭔가 나만의 전문 영역, 소위 말하는 무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저와 함께 이 환경 분야야말로 행정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업무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는 최고의 블루오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은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1강 20여 분 정도로 환경성 검토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핵심 개념을 잡는 시간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뒤에 나오는 복잡한 계산이나 서류 작성이 쉬워집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강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공장 등록, 제조업 등 개발, 행위 허가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성 검토서를 우리 행정사님들이 직접 잘 작성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보통 환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지레 겁을 먹고 외부 환경 엔지니어링 업체에 통째로 예주를 주거나 업무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수입료의 대부분을 외부 환경 엔지니어링 업체에 나가버리거나 의뢰인을 놓치게 됩니다. 이번 강의를 완강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환경 공무원을 상대하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강의 대상은 이미 현업에서 활동 중이신 개업
행정사님들, 그리고 사무소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실무자분들, 앞으로 이 분야로 개업을 준비 중이신 예비 행정사들입니다. 실무를 전혀 모르는 학생 대상이 아니라 당장 내일 의뢰가 들어오면 돈을 받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프로들을 위한 실전 강의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은 공무원들이 까다롭게 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실제 제 사무소에서 처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성 검토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의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닌 소규모 개발 사업이나 공장 설립,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추진할 때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보존 대책을 제시하는 보고서라고 하면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사전에 검토한다 와 보존 대책을 제시한다 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떤 공장이 들어설 때 너희 공장 들어오면 주변 동네 다 오염되고 냄새 나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업주가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오염물질이 이만큼 나오기는 하는데 이러이러한 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깨끗하게 처리한 다음 내보낼 것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환경성 검토서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무적 팁이 나옵니다. 아래 작성 근거를 봐주세요. 조례적으로 별도 규정하지 않은 한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이 공장을 지을 때는 무조건 환경성 검토서를 내야 한다 라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강조 규정이 없는데 왜 공무원들은 검토서를 요구하죠?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법률 해석의 묘미인데요. 공장 설립 승인이나 개발행위가 법령을 보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 환경오염 방지 대책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라고 종합적인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즉 환경 담당 공무원이 이 심사 기준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환경 오염이 안 되는 걸 서류로 설명해 오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강제 조항은 없지만 실무상 인허가를 받아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설명 자료이면 소명 서류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뢰인이 이거 꼭 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 신뢰가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사들의 현장에서 이 서류를 도대체 어떤 타이밍에 작성해야 할까요? 화면에 나오는 사례들을 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의 수익과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첫째, 공장 설립 승인, 개별 입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 같은 곳에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할 때 시청 환경과와 협의를 거치는데 이때 무조건 본 환경성 검토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산업단지 입주 시 업종 변경이나 부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산단에 이미 들어가 있는 공장인데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거나 다른 제품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산단마다 입주할 수 있는 환경 등기부나 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우리 업종이 새로 들어와도 오염물질 총량을 넘지 않는다는 걸 이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개발행위나 토속 채취, 대규모 성토가 있습니다. 산을 깎거나 땅을 수미터씩 더 두는 성토 작업을 하면 비가 올 때 흙탕물이 흘러내리거나 비산먼지가 날립니다. 주변 농가나 하천에 피해가 없도록 침사지를 만들겠다거나 살수차를 운영하겠다는 대책 등을 이 검토서에 담아야 하겠지요. 그 이외에도 폐기물 처리 시설, 세차장, 소규모 제조업 등 환경성 검토서가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이 리스트를 보시면 믿기셔야 합니다. 내가 공장 등록 업무 하나를 수임하면 환경성 검토서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수임료를 2배, 3배, 그리고 후속으로 환경 인허가까지 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오늘 이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환경영향평가와 혼동하시죠. 의뢰인들도 가끔 그거 수천만 원 들어서 대기업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겁을 먹습니다. 그 오해를 불식시켜 주기 위한 비교표를 제시하였으니 확실히 머리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규모와 기간입니다. 환경 영향평가는 신도시 개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댐 건설 같은 엄청난 국가 사업이나 대규모 개발에 적용됩니다. 당연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정밀히 평가해야 하므로 작성 기간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도 수억 원이 되겠지요. 이건 대형 엔지니어링 법인이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장비나 인력을 가지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 우리는 환경성 컴퓨터서는 소규모의 공장, 개인 개발행위 같은 사업에 적용됩니다. 환경 적정성을 검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처리가 비교적 간략합니다. 실무 노하우만 있다면 수일에서 수주일 내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 행정사 사무소나 실무자가 접근해서 빠르게 성과를 내고 인허가를 풀어내기에 가장 최적화된 규모의 업무가 바로 환경성 컴퓨터소입니다. 대기업 영역이 아니라 바로 우리 행정사들의 영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이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집중하셔야 하는 핵심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소의 뼈대를 이루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두 단어는 앞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실 겁니다. 먼저 배출시설이 무엇이냐?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에서 정한 소위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장에 들어오는 기계들이 다 배출시설 후보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대기배출시설과 폐수 배출시설로 주로 나눠 있는데 행정사는 여기서 배출량 산정,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 종을 산정해야 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물질인 먼지나 질소화합물, 황산화물이 연간 몇 톤이 나오는지 계산 공식에 넣어 산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그 당의 회사는, 공장은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되는데 대개 숫자가 작을수록 1종인 경우 대규모 시설이고 숫자가 클수록 5종 소규모 시설입니다. 특히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나 특정 수질 오염 물질이 단 몇 미리그램이라도 배출할 수 있으면 이거는 단순 신고로 끝날 일이 아니고 좀 더 까다로운
허가대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계산법과 판단 기준은 앞으로 진행되는 2강이나 3강에서 아주 깊게 다룰 예정이니 지금은 흐름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지시설입니다. 오염물질을 그냥 내보내면 불법입니다. 이 오염물질을 저감시켜주는 시설이 방지시설인 것이죠. 대기 쪽에서는 먼지를 저감시켜주는 백필터라든지 냄새나 가스를 잡아주는 활성탄 흡착탑. 이어서 물을 뿌려 가스를 녹여버리는 스크러버 세정시설이 대표적입니다. 수질 쪽에서는 찌꺼기를 걸러내는 물리적 시설, 약품을 타서 응집시키는 화학적 시설, 미생물을 육성시켜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생물학적 시설이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공장 배출 시설, 즉 기계에서 오염물질이 이만큼 나오니까 이런 정화장치를 이만큼의 용량으로 설치해서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논리 구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환경성 검토의 50%는 끝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 실무 절차 및 작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이 오면 눈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자료 화면에 나오는 필수 서류 리스트를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공장 등록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업계획서입니다. 현장 실무를 보면 100명 중 90명은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계에 뭐 들어올 거냐고 물어보면 그냥 깎고 칠하는 기계 몇 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이때 넉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려면 정확한 공정도와 기계 사양이 담긴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대행해서 완벽하게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 컨설팅 수임의 기술입니다. 특히 공장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인허가증을 꼭 받아보셔야 하는데 여기서 현직 행정사로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공장 담당자가 갖다준 인허가 서류만 100% 믿고 검토서를 작성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중간에 변경 신고 누락한 서류를 모르고 옛날 버전으로 건네주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서류를 받으시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
환경과의 유선이나 방문으로 이 공장의 최종 인허가 내역이 이게 맞습니까? 라고 직접 크로스 체킹 하셔야 나중에 행정사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서와 건축물 대장 문서 그리고 현지 조사까지 철저히 거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아래 주의사항을 빨간 펜으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성 검토는 환경공학적 지식이 필요한 고대 전문 기술 서류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법에 의해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학적 메커니즘을 전혀 모른 채 다른 사람이 만든 서류를 대충 짜집게 해서 제출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온전히 작성한 행정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최초 단계에서 배출시설 판단을 잘못해서 방시설 없이 공장을 돌리다가 적발되면 당해 공장은 조업정지를 당하거나 기계를 전부 철거해야 되는 등 수억 또는 수십억 원대의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 행정사의 펜 끝에 의뢰인 공장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배워서 쓰면 안 됩니다. 전문가 수준으로 정확하게 알고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강의 예고입니다. 네. 오늘 1강에서 환경성 검토서의 개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라는 큰 틀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간인데 분위기가 다소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고 가치 있는 업무라는 점을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2강부터는 실무의 심정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분류 및 오염물질 배출 계수 산정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공식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다음 강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본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이나 전화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1강 수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